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 단백질 백신은 숙주가 필요합니다. 숙주를 통해 인간이 원하는 항원을 복제해내죠. 인슐린처럼 대장균을 이용하기도 하고 비형 간염 백신처럼 이스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노바백스는 바로 나방세포를 이용합니다. 곤충세포죠. 노바백스가 어떻게 나방세포를 이용할까 생각한 것도 신기한데, 나방세포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건 더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방세포를 이용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나방도 어떤 바이러스에 잘 감염됩니다. 감염이 된다?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바이러스가 세포 속에 들어가서 세포 속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기 자신을 복제하죠. 수많은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 인간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복제한 다음 세포 밖으로 나오죠. 이런 바이러스의 특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나방세포에 들어가서 복제할 때 겸사겸사 스파이크 단백질도 함께 복제하게 만들면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이름은 바큘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노바백스는 바로 이 바큘로 바이러스의 유전자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재조합했습니다. 그러면 바큘로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자 속에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포함한 바큘로 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나방세포로 이동합니다. 바큘로 바이러스는 원래 나방세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니까 무리 없이 나방세포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 나방세포 안에는 바큘로 바이러스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단백질은 복제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나방세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노바백스는 이렇게 만들어진 스파이크 단백질을 모아서 백신 병에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이게 바로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삽입한 뒤 나방세포를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스파이크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는 백신입니다. 그리고 노바백스가 사용하는 면역 증강제 사포닌은 식물에서 추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자연에서 오지 않은 물질이 없습니다. 바이러스, 곤충, 식물 전부 자연에 존재하는 걸 조립하고 조립해서 만든 게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걸 어떻게 잘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노바백스는 정말 융합형 백신 기업입니다. 사실 노바백스만 그런 건 아니죠. 문득 저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여러 곤충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나방이었을까? 바큘로 바이러스가 나방을 감염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바백스는 나방세포를 사용한 거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알아낸 사실일까? 이미 알려진 사실일까? 궁금하죠? 그리고 조사를 하니 단박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바큘로 바이러스는 중국의 비단 산업 발전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방금 아 하면서 무릎을 탁 치셨을 겁니다. 비단하면 누에고 누에하면 나방이죠. 인류는 오래전부터 누에를 통해 비단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바큘로 바이러스가 나방을 감염시킨다는 사실에 대해 모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방이 건강하게 누에를 많이 낳아줘야 누에가 비단도 많이 만들 테니 과거 중국인들은 나방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주길 바랬겠죠. 그런데 가끔 아픈 나방들이 보이면 왜 아픈지 조사하고 연구했겠죠. 그러다가 바큘로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방이라는 곤충은 생각보다 인간과 가까운 곤충이었기 때문에 나방이 아프면 병간호도 해주고 왜 아플까 고민도 하다가 어떤 나쁜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은 이 사실을 이용해서 나방세포를 공장으로 만들고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뒤 스파이크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며 찍어내며 백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비단 만들라고 누에를 노예처럼 부리더니 이제는 백신 만들라고 나방을 공장처럼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큘로바이러스가 곤충세포를 감염시킨다는 사실은 오래전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말일까요? 기고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기고하다는 신문사나 잡지사 같은 데에 원고를 써서 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기고문은 잡지사가 작성한 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이 잡지사에 원고를 써서 보낸 글입니다. 발행 날짜는 2016년 11월입니다. 코로나는 2019년에 터졌으니까 코로나 발발 이전이죠. 제목은 곤충세포와 바큘로바이러스를 이용한 제조합 단백질 백신 생산.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 다시 봐도 너무나 정확하게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이 기고문에 노바백스가 등장합니다. 이 기고문에서는 곤충세포와 바큘로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 개발을 주도하는 백신 기업으로 노바백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고문에 노바백스가 언급된다는 건 노바백스가 비록 백신 개발에 성공은 못했어도 돈은 못 벌었어도 특정 백신 분야에서는 선두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미 재무상태표를 봐서 알고 있듯이 노바백스는 2016년으로부터 몇 년 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모두 수천억 원대의 적자를 내는 기업이 되었죠. 노바백스는 곤충세포와 바큘로바이러스를 이용한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만들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년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에 드디어 세상에 이 기술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겁니다. 상단의 차트를 보면 이 기고문에서는 노바백스 외에도 다양한 백신 기업들이 소개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저는 다른 기업들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우린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백신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말 다양한 백신 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려고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HLB의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도 백신 기업인데 아직 소식이 들려오고 있진 않은 상태입니다. 백신 개발은 신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신의 선택이란 백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코로나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걸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바백스는 정말 운이 좋게도 바큘로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제조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분명 2단계에서 실패한 백신 기업들도 많았을 겁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삽입하지 못하는 바이러스도 있었겠죠. 노바백스의 입장에서는 첫 시작은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바큘로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 운이 좋았던 건 바큘로바이러스가 나방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문제 없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큘로바이러스가 나방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스파이크 단백질이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노바백스는 곤충세포와 바큘로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 기술을 가지고 스파이크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는데 무리 없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노바백스의 백신은 나방세포를 사용해서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